SK 하이닉스 ADR 상장 흥행 소식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 미국 기업에서 그 해외,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국 기업 관련해서 IPO에서 최대 금액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공모 금액만 하더라도 40조 원 이상이 되니까 굉장히 성적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정작 SK 하이닉스는 이렇다 만한 상승세는 아직까지 보여주지는 않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워낙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95조인가요? 굉장히 통 큰 투자를 하겠다라고 나서면서 그것과 관련된 관련주가 소속들이 올라가면서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이게 오늘장의 한마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 전반적으로 여러분 뭐 항상 조정에 나올 때 반도체 고점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SK 하이닉스 ADR 상장 이슈도 있고 해서 관련된 이 리포트가 눈에 띄었거든요. 이재원 유한타증권 연구원을 연결해서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이재원 연구원입니다. 네. 당분간 또 화제는 SK하이닉스 ADR 상장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SK하이닉스가 이제 ADR 상장 예정되어 있는데 어쨌든 현재 한국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니만큼 해외 투자자들 참여 확대라던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좀 기대가 될 수가 있고 일단 직접적으로는 피어의 마이크론과 이제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마이크론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할인받고 있는 상황이라던가 이런 여러 상황들이 저평가가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멀티플 리레이팅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패시브 자금 유입,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된다고 하면은 나스닥 100 지수 편입이라던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편입 기대감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 ETF 자금들도 유입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시장의 긍정적인 힘, 고기 그 모멘텀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시장의 조정의 빌미는 반도체 고점 확산론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리포트도 그 관련해서 쓰셨는데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고점론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현재 삼성전자 PER이라던가 하이닉스 PER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는데 4배 정도, 5배 정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이제 메모리 산업들이 시클리컬 산업으로 판단이 됐을 때 고퍼에 팔고 고퍼에 사고 저퍼에 판다라는 전략이 이제 유효했습니다. 그게 이제 실적이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EPS가 좀 급등하면서 이후에 수요 모멘텀 둔화되면서 급락을 하는 상황인데 그 EPS가 정점을 찍었을 때 PER이 낮아진다라는 신호로 현재의 낮은 PER을 EPS 정점으로 해석을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메모리 반도체도 위기로 파악을 하는 시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최근에 이제 빅테크 특히 애플에서 이제 CXMT에 대한 중국산 메모리를 계속해서 공급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걸 보니까는 그걸 글로벌 가격 하락 요인이라던가 아니면 추가 공급 어떤 모멘텀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 간의 현재 무역 갈등에서 AI 어떤 사이클에서의 핵심 자원인 메모리라던가 이쪽을 중국산을 좀 채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정책이라던가 안보 리스크가 크다라는 판단하고 있고 계속해서 수출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 어쨌든 공급 부족이 현재같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지 않나. 그 정도로 이제 공급 부족이 중국산을 이렇게 찾아봐야 될 정도로 절박하구나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반도체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뭐 반도체 전략이라고 하면은 현재 어쨌든 고점이라고 판단을 하려면 지금의 PER 수준이 낮기 때문에 곧 EPS가 급락을 하면서 PER이 다시 정상화된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보여야 되는데,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들, 이제 IT 버블 이후 회복기라던가 아니면은 2016년에서 18년 사이에 메모리 슈퍼 사이클, 또 코로나 당시에 팬데믹 당시의 어떤 쇼티지 사이클 당시에는 이게 뭐 어느 정도 당연히 맞는 말이었고 해당 리스크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현재는 빅테크들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 사이클이고, 과거와 같이 어떤 메모리라던가 PC라던가 스마트폰 등의 세트 수요가 증가를 인해서 이제 현재 사이클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현재가 저PER이라고 해서 이 향후에 이게 이익이 피크고 이게 급락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메모리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변수가 일단 존재하지 않고, 다음으로는 공급측 측면에서는 최근에 이제 메모리 사이클들 자체가 워낙 적자 사이클 자체에서 투자를 줄였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급 제약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고 내년까지 부족할 것이다라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증산을 하더라도 AI에 대한 수요가 워낙 강세이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한 생산분을 고부가 메모리로 생산 능력이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레거시 메모리들 자체도 동반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어서, 이게 가격 상승 사이클 자체가 뭐 해결이 되려면 공급이 늘던가 수요가 줄던가를 해야 되는데 양쪽 다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ADR 상장 이슈부터 반도체 고점 확산에 따른 연구원님의 의견까지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어서 의미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이재원 연구원의 인사이트 함께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뭐 현대차, 기아 괜찮거든요. 그런데 사실 피지컬 AI 제가 딱 느끼기에는 2026 CS 이때였었는데, 그때 피지컬 AI 모멘텀으로 현대차 주가가 빵 뜨고 그 이후에는 뭐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이어가졌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쭉 미끄러지는 흐름들 속에서 어쨌든 최근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는 그래도 펀더멘털이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증권사 연구원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는 현상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도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소폭 내리기는 했는데 10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내렸고요. 지금 급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일단 있었고, 주가 조정에 대한 원인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 2분기 실적이 또 부진한 이슈, 게다가 AI 기대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지컬 AI로 빵 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조정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요거는 일단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실적 저점을 매수 기회로 삼아라라고,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는 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센 낮아지면서 14% 정도 하락하면서 3조 원 정도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기차, 신차가 현대차는 이제 부재하면서,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 차세대 모델에 대해서 좀 주력적으로 공격하는 전략을 짜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현대차는 기아에 비해서 약간 좀 딸리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쪽에서 여기가 이제 판매 1위이기 때문에 그 탑 1위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잘 하고 있고, 중국 전기차 시장도 어쨌든 뭐 말이 많아도 진입 확대가 되면서 물량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현대차가, 그러니까 매수는 유지이기 때문에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첫 달 모델 기준으로 판매 1위를 했었고, 또 하반기 모멘텀을 끄집어내 보자면 하반기 하이브리드 쪽 투입이 됩니다. 이건 이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로벌리 탑2 잘 팔리는 모델이 있으니 투싼 그리고 아반떼인데 신차 출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 이런 모멘텀으로 판매 개선이 좀 될 것인가, 이런 기대감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신차 라인업으로 전기차 판매 이런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사실 기아에 비해서 그 신차 모멘텀이 공백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형 그랜저, 투싼 신형 이런 차를 설명해 드리면서 신차에 대한 출시 모멘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미끄러졌던 또 주가 부진의 이유일 수도 있었던 신작 부재 이런 공백기가 메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반등에 대한 돌파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아이오닉 3 그리고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라인업 이런 부분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은데요. 좀 아쉬운 게 제가 고점 대비해서 주가는 막 올라가지 못했는데 좀 목표 주가를 내리는 그런 흐름들이 현재 좀 곳곳에 포착되고 있어서 이게 좀 신경 쓰이긴 합니다. 다음 기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기아를 분석을 했는데 역시나 보이죠.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는 흐름들이 기아에도 있었습니다. 일단 서유럽 쪽 얘기를 하면은 공격적으로 전동화 라인업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중국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 지금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출혈 경제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가 연초에 이제 목표했던 게 영업이익률 달성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봤을 때 8.4%, 8.3%를 달성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좀 부침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는 전기차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약간 이제 브레이크를 걸 만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주주들과 좀 소통의 활로를 좀 열어서 상반기에 비용 이슈 때문에 떨어졌던 그런 부분을 상쇄할 만한 모멘텀을 던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작용할 수 있을지는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나와야지 신규적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앞서서 현대차에서 글로벌 탑2 판매 잘 되는 차종, 투싼, 아반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현대차가 투싼, 아반떼, 풀체인지 하반기에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기아와 좀 연결을 해봤을 때 현대차가 이렇게 신작을 출시하게 되면 그런 각종 효과가 기아라는 한 기업의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됐으면 좋을 텐데 그걸 이제 내러티브 모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지금은 유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의 모멘텀이 개별 기업인 기아의 주가 상승 촉매제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키움증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동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지컬 AI 랠리에도 수급이 제한됐다고 하는데 수급 판이가 좀 떠오르는 게 있네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외국인 지분율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피지컬 AI에 급등하는 그 시점에 AI 주가가 뭐 다 날아가는 그 시점만 봐더라도 외국인의 수급이 딱 들어오면 그게 개인의 수급으로 좀 이전되면서 확산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법한데 사실 기아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아가 좀 만년 저평가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감도 사실상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낫다라는 사실 증권사 리포트도 다수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신차 그러니까 신사업 내러티브에 대한 주가의 트리거는 뭔가 이제 끌어당길 수 있는 요인인데 그게 이제 약화가 되면서 현대차와 기아 좀 주가 이런 흐름들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 요거는 좀 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신차 모멘텀 잘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잘 보고요. 수급 소외가 지속이 되지 않아야 될 텐데 키움증권에서도 기아는 뭐 이렇다 할 만한 그런 모멘텀보다 일단 소외주로 분류가 됐는데 목표주가 낮췄다라는 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보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걸 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때 다시금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조선주 하나 의미 있는 리포트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즘에 조선주 볼 때 엔진이라는 그런 촉매조제가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딱 그 이슈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HD 현대 마린솔루션을 직접 쓰신 SK증권의 한승한 연구원 연결해서 HD 현대 마린솔루션의 매력은 무엇일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증권 한승환 연구원입니다. 네. 우선 이 기업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거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2분기 실적은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모두 다 컨센서스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단에서 큰 영향이 없는 이제 벙커링 사업 부분의 부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익단에서는 이번 2분기 때 마케팅 영업 비용이 좀 일시적으로 확대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따른 비용 증가 때문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리포트에서 우리가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이 데이터 센터다라고 기술하셨더라고요. 데이터 센터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HD 현대 마린 솔루션과 연결이 되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직접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경은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향으로 이제 전력 쇼티지가 나고 있기 때문에 발전원 중에서도 이제 가스터빈의 백로그가 너무 길어져서 이 사행정 중속 가스 엔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이 가스 엔진을 HD 현대중공업이 생산을 하지만 만약에 이 현대중공업이 생산을 하고 납품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유지 보수가 필요할 건데 그거에 대한 이제 독점적인 라이센스를 보유한 게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데이터 센터형 엔진에 대한 캐파 증설에 들어갈 계획이고 그에 따른 수주가 나오면은 이거는 현대 마린 솔루션의 중장기적인 고수익성 수익으로 떨어질 예정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중에 데이터 센터 엔진이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되어 줄 것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증설하게 되면 향후 이게 중장기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배당 성향은 과연 높을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주주 환원 측면에서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성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도별로 플럭추에이션 변화는 있겠지만 60%대 높은 배당 성향이 유지하고 있고요. 회사에서도 배당 성향을 최소 50%에서 70% 레인지로 이제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60% 중후반대의 높은 배당 성향 정책을 계속 가져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따른 좀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 전략은 보고서에도 작성을 해놨지만 만약에 데이터 센터형 엔진이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생산한 물량이 나간다면 2028년부터 나갈 텐데 그 유지 보수를 이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정기 점검 주기가 이제 3년마다 발생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28년에 납품하게 되면 30년부터 이 동사의 유지 보수 고수익성 이제 수익으로 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길게 보면 되게 보장돼 있는 구조적 성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 내에 실적을 보고 싶다, 폭발적인 실적을 보고 싶다 하면은 그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타이밍을 길게 잡고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이 관점에서 목표 주가를 34만 원에 제시를 드립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조선 엔진 이런 쪽에 관심 많으신 그 조선 관련한 그 투자자분들 계실 텐데 HD 현대 마린 솔루션 자체도 중요하지만 연구원님이 전반적으로 이 종목을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그 패턴을 익히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증권의 한승환 연구원의 인사이트 저희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어서 HD 건설 기계로 한번 가볼까요? 캐터필라라는 곳이 있죠. 근데 거기와 밸류의 갭이 굉장히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캐터필라에 비해서 엔진 크기도 적고 그리고 매출 규모도 적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캐터필라 따라서 같이 갈 수 있다.
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엔진 사업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적 성장, 모멘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합병 기반의 체급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업황 턴 어라운드 이런 그런 기제도 있는 상황이라서 구조적인 성장세에는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30년까지 꾸준하게 우상향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뭐 건설기계 수요도 증가하고 HD 건설기계니까 글로벌 인프라 투자도 확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큰 브레이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밸류 갭 따라잡자. 캐터필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은 그걸 따라갈 것이라는 거,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부분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잘 딛고 올라가야지 밸류 갭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 부분까지 다시 언급해드립니다. 네, 이제 하나솔루션도 태양광 쪽 공부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데 태양광세 우회 덤핑 조사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그러니까 동남아 쪽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한국산 태양광 셀이 이제 수입이 되는데 너무 싸게 들어왔다. 이걸 이제 조사가 들어간다라는 부분인데 하나증권은 결과적으로 이게 좀 리스크가 있었습니다만 그냥 기업들의 보복성 그리고 견제성 청원이었다. 이렇게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걸 쉽게 해서 찌른 그런 기업들 봤을 때 동남아 셀 모듈 공급망의 이해관계자였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것도 뭐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청원을 제기한 그런 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감정 싸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흔들릴 만한 요소는 아니다. 왜냐하면 보복과 견제성 청원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자체적으로도 미국 내 리쇼어링 정책 굉장히 강하게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터스빌 셀 공장 신규 가동하면서 전반적으로 수직 계열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크게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이제 제한적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고요. 이제 공급자 차원, 수요자 차원 이렇게 좀 나뉘는데 중국 쪽에서 어쨌든 우회 물량을 좀 차단한 흐름들도 있고 미국 내에 어쨌든 중국 기업들 보조금 못 받는 그런 부분들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좀 있는 거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카터스빌 미국 내 리쇼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가동하면서 여러 가지 규정을 충족하면서 사업하는 바 오히려 반사 수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프리미엄 모듈 생산 이런 부분도 가속화되면서 긍정적인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년 사이에 1조 1,000억 원 정도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니까 실적 모멘텀 잘 받아서 갈 수 있을지 하나솔루션 목표주가 6만 원 유지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텍플러스 상상행증권에서 분석했는데요. 오늘 두 자릿수 상승률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수주가 괜찮다고 하고요. 상상행증권에서 77,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고요. 2분기는 적자는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 컨센서스는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정비 들어가는 걸 좀 효율화하면서 전 분기 대비해서 개선된 실적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반도체 외관 검사가 97억, 그리고 중간 공정이 30억, 디스플레이 2차 전지 28억,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82% 정도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 나타나고요. 이제 무조건 내년 수준은 조금 더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하반기 매출이 조금 더 인식이 되면서 그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에 이게 플러스 됩니다. 턴 어라운드 되고 그리고 하반기에 조금 더 이 개선에 대한 속도가 더 붙으면서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 연초 공급 계약 같은 경우에도 611억 원이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하반기에 조금 더 쫀쫀하게 단단하게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수주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목표주가 상향. 오늘 이런 이슈 때문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